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대통령 특별 성명 발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듣고 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세 분께 간략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손 교수님께서 이 대통령의 특별 성명, 오늘 이 점에 좀 주목했다. 어떤 점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중에 특별히 그 정의로운 통합이라는 표현이 네. 아주 특이하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그게 정의로워야 된다. 그런데 그 뭐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또 대통령께서 예를 들었습니다만 전두환 씨도 정의를 그렇게 강조를 했다. 이제 그런 정의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통합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정의에 근거한 통합이라 해야 되는데 그 정의가 진짜 정의라 해야 된다. 네. 말하자면은 어떤 각 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아니라 개명된 다수가 인정하는 정의. 우리 국민이 야, 그건 참 정의롭다. 그런 정의에 입각해서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 내용 좀 더 질문 좀 드려보고요. 네. 우리 김승대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특별 성명 어느 부분에 좀 주목하셨나요? 예, 아무래도 오늘을 국민 주권의 날로 선포한 부분이 가장 헌법적으로는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 주권의 날을 선포한 이유는 저는 1년 전 그날 저녁에 국민들이 아주 신속히 국회의사당에 집결해가지고 경찰과 군대의 그 국회 봉쇄를 저지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이 사안에 제일 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번 쿠데타는 국민이 막은 것이다 하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 점을 계속 되새기기 위해서 국민 주권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주어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국민이 스스로가 주인임을 잊지 않고 또 그 주인으로서 단호하게 나서서 그 권력을 임의적으로 잠탈하고 자의적인 군사적 통치로 이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고자 나섰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던 거에는 특정한 정치인들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잊지 않고 나섰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저희 여의도 KBS가 있는 이 국회 근처에서도 오시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엄 1년을 둘러싼 각종 집회가 열리고 또 열릴 예정입니다. 진보와 보수 단체들의 기자회견과 행진 그리고 결의대회 등을 통해서 수많은 정치 또 사회 현안에 대한 요구가 극명하게 갈리는 듯한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는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었는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전보다는 네. 조금 낫지 않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계엄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는 사실 그것만 해도 그 전보다는 좀 달라졌죠. 그 전 같으면 한 50대 50 됐을 텐데 이번은 68%니까 계엄령이 잘못됐다. 그것만 해도 상당히 그래도 의견 일치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쪽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고 그다음엔 또 보수 세력이 매우 약해졌어요.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대처하려면 양쪽 세력이 비슷해야 되는데 보수 쪽이 아주 약해졌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이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 물론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정치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이 통합이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예. 뭐 전혀 나쁜 길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두 변호사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에 저희와 함께 하셨었는데 이후에 관련 특검 수사랄지 뭐 재판이랄지 이렇게 진행이 돼 왔습니다. 변호사님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시 예상하셨던 전개와 오늘의 모습은 어떤지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한지 좀 싶습니다. 예, 1년 전 뭐 저녁에 그 비상계엄 사태가 있고 빠른 시간에 그 사태는 일단은 막을 내렸습니다. 예. 비상계엄 해제되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워낙 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법치주의가 새로 이제 복구되고 나아가야 되는데 정리할 단계는 일단 먼저 사건을 일으킨 그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직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파면이 필요하고 네. 그 다음 단계로서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조속히 실현되고 완성돼야 된다 하는 부분인데 형사처벌은 뭐 저희들도 법조인이지만 하루아침에 그 원하는 대로 그 빨리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재판이니까 예. 법치적인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순서대로 다 진행이 막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잘 그 진행되어 왔는데 형사재판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조금 뭔가 불만족스럽다면 불만족스러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도 앞으로 뭐 몇 개월 안에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예, 김성훈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1년이 불법 계엄에 대한 단죄 그리고 청산을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셨었는데 지금의 평가는 어떻게 달라지셨는지 아니면 보태지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법적으로는 예. 법률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형사법 체계 속에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를 다루는 하나의 과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죄의 주체가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주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헌법적인 근본적인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주권자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권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나 그 누구더라도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배제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권자의 주권을 훔치는 거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 그런 과정에서의 수사와 재판들이 진행이 되었었고요.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굉장히 증거가 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했던 많은 내용들이 결국은 기존의 이제 재판 과정에서는 더 엄밀한 증거로서 내란이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것들이 나타났다고는 보여집니다.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경찰청장으로서 직무가 정지된 조 청장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끌어내라는 지시들이 있었다는 걸 최근에 법정 증언을 했고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당시에 마치 진실 게임이나 정치 게임처럼 헌법재판에서 갔던 것들을 형사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명확하게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도 네. 여전히 계속 정치적인 동원과 구호를 관련된 재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는 점은 굉장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지난 1년에 대해서 간략한 의견들을 저희가 들어봤고요.